옛날 옛적 강원도 작은 고을에 신씨 부부가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바라던 부부에게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여자 아기였지요. 우리 딸, 어쩌면 이렇게 예쁠까? 귀하고 지혜롭다는 뜻으로 이름을 금영이라고 합시다. 부부는 건강한 아기를 보내주신 천지신명께 감사드리며 이름을 금영이라 지었습니다. 금영이의 똘망똘망하고 까맣게 빛나는 눈동자는 신비로움을 자아내었답니다. 금영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엄마 품에 안겨 밖에 나갈 때면 금영이는 처음 보는 사람을 뚫어져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보고 나서는 울음을 터뜨려 그치지 않고 계속 울기도 했어요. 아이가 낯을 많이 가려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이 너무 자주 있어서 사람들은 신신의 딸은 참 유별나다고 했답니다. 금영이는 자랄수록 점점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는 것을 피하고 방 안에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금영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금영이가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부터 미래까지 일들이 모두 보이는 바람에 어린 금영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좋은 장면들도 있어서 그럴 때면 금영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누구나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고 남들의 눈 바깥에서는 나쁜 짓을 하게 마련이라 끔찍하고 추악한 모습들도 모두 보였습니다. 물건을 훔치거나 친구를 배신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속이고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만나는 모습, 그리고 다치거나 죽는 장면까지 모두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금영이는 처음에는 모두가 자신이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줄 알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자신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금영이가 10살 무렵 아버지 친구가 집에 놀러 왔을 때였죠. 금영이는 무심코 그 사람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답니다. 아저씨, 다리가 곧 아프실 거예요. 물길에서 조심하세요. 사람들은 웃어 넘겼지만 며칠 뒤 그 아저씨는 냇가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다리를 다쳤습니다. 어느 날은 건너집 종들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난 큰 도련님이 무사할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도련님은 이제 못 오셔요. 고개를 넘다가 산적들을 만났을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집 종은 불길한 소리 하지 말라고 벌컥 화를 냈지만 달포 후에 들려온 소식은 큰 도련님이 산적대에게 당해 가진 것을 모두 뺏기고 목숨까지 잃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금영이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동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계집애 귀신이라도 들린 거 아니냐? 저 입에서 나온 말이 화가 되어 찾아올지 모른다니까. 그런 말들이 귀에 들려오자 금영은 보이는 것들을 무심코 입 밖으로 내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 무렵 같은 동네에 사내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팔도를 돌며 장사를 하느라 집에 있는 날이
한 달에 며칠 되지 않았고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지요. 사내 아이는 성격이 사납고 장난이 지나쳐서 금영이를 늘 괴롭히곤 했습니다. 돌을 던지기도 하고 놀리기도 했어요. 그날도 사내 아이가 금영이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며 놀려댔습니다. 귀신 들린 계집, 요망한 눈가를 하고선. 울분이 치밀어 오른 금영은 평소에 꾹 참고 말하지 않던 것을 홧김에 말해버렸어요. 너 얼굴에 흉살이 가득한 거 모르지? 내가 그동안 일부러 말 안 했지만 너 곧 집안이 망하고 너는 거지 된다. 근처에 있던 아이들도 금영이가 하는 말을 들었지요. 신나게 금영이를 괴롭히던 사내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갑자기 새하얗게 질리더니 도망쳐 버렸습니다. 며칠 뒤에 낯선 장정들이 찾아와 사내 아이의 아버지가 진 빚을 갚지 않아 직접 받으러 왔노라며 세간살이며 곡식을 몽땅 털어가고 대대로 물려온 얼마간의 땅 문서까지 모두 가져가 버렸지요.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상일하러 이 집 저 집을 떠돌게 되었고 사내 아이는 동생과 함께 구걸을 하거나 품을 팔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자 동네 사람 몇몇은 신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남의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반기는지라 소문은 나쁘게 퍼지게 되었지요. 저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 저주가 되어 달라붙는다더군. 눈이 까만 것도 왠지 기분 나쁘게 생기지 않았어? 이제 사람들은 금영이를 보면 슬슬 피하며 재수 없는 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은 금영이의 부모님은 걱정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어린 금영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람들이 다 저를 싫어해요. 왜 저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금영이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금영아, 이제 보이는 게 있더라도 그저 입 다물고 가만히 있거라. 그래, 세상에는 알고 있더라도 말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것도 많단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당부를 했지요. 그때부터 금영이는 다른 사람의 운명에 대한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말수 자체가 줄어 아예 입을 다물고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금영이는 16살이 되었습니다. 금영이는 집 안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 더욱 새하얀 얼굴에 신비롭게 반짝이는 검은 눈이 아주 매력적인 처녀로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금영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낮은 담 너머로 웬 잘생긴 도령이 말을 타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도령도 담 너머 금영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지요. 도령은 며칠에 한 번씩 말을 타고 지나갔고 금영은 어느새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금영이도 이제 처녀가 다 되어 잘생긴 도령을 보자 한눈에 반했던 것이지요. 도령은 이 고을의 새로운 원님의 둘째 아들 김명우였습니다. 명우 도령은 그때까지 그토록 신비로운 눈은 본 적이 없기에 금영이의 모습이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하인을 시켜 몰래 서신을 보냈죠. 낭자의 모습을
처음 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소. 지금까지 처녀라면 숱하게 봐왔지만 그대 같은 여인은 처음이오. 영롱한 낭자의 눈빛이 내 마음속에서 지금도 빛나고 있소. 편지를 받은 금영은 화들짝 부끄러웠습니다. 도령이 보고 싶고 지나가고 나면 다음에 또 볼 날이 기다려지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 도령은 언뜻 보아도 지체 높은 집안의 자식으로 보였기 때문이지요. 신분의 차이 때문에 주저했지만 금영이는 서신을 주고받는 일이 너무도 설레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서신을 주고받은 끝에 두 사람은 드디어 만나기로 했습니다. 달빛이 어두운 날을 골라 몰래 만난 금영과 명우도령은 서로 바라만 봐도 좋았습니다. 어느 날은 명우도령이 말했어요. 내일은 아버지와 형과 함께 사냥을 가기로 했어. 내가 잡은 짐승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거야. 산에 올라 오른쪽 길로 가세요. 그리고 화살을 겨눌 때 바위가 많은 쪽을 향하세요. 금영이는 도령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도령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다음 날 사냥을 나가 금영이가 시킨 대로 하여 사슴을 한 마리 잡아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명우도령이 말했지요. 금영아, 내일은 내가 강회에 나간다. 모두에게 잘 아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구나. 강회란 양반과 자제들과 선비들이 모여서 학문을 겨루는 자리를 말합니다. 금영은 명우도령의 얼굴을 찬찬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논어와 중용의 내용을 한 번 더 보고 가셔요. 명우도령은 긴가 민가 하면서도 강회에 가기 전에 논어와 중용을 한 번 더 정독했습니다. 그리고 강회에서 나온 논제가 정말 논어와 중용 내용과 관련이 깊어 깜짝 놀랐지요. 명우도령은 그날 강회에 나온 그 어떤 양반과 자제들보다도 뛰어난 학문적 식견을 보여 뒤에서 몰래 지켜보던 예조 참판의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예조 참판은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담당하는 최고 직책인 예조 판서를 직접 보좌하는 차관이었죠. 참판은 김명우를 예조 판서에게 추천하여 명나라에 보내는 이번 사절단에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워낙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라 그날부터 명우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많아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금영이와 서신 교환이나 만남을 할 수가 없어졌지요. 한편 금영이는 목이 빠져라 명우도령을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도령의 하인이 서신을 가져왔습니다. 금영아, 명나라로 가는 사절단에 함께 가게 되었어. 지난번 강회 때 나를 잘 보신 참판 어른이 추천해 주었다. 다녀오거든 제일 먼저 너를 보러 갈 터이니 그때까지 잘 지내고 있거라. 다음 날 아침 사절단에 합류하기 위해 출발하는 명우도령이 말을 타고 금영이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금영이는 기다리던 도령의 얼굴을 드디어 보았지요. 그 순간 금영은 크게 당황하여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명우도령은 현실에서는 얼굴이 좋아 보였지만 금영의 눈앞에 펼쳐진 미래에서는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린 금영이는 급히 달려나가 보았지만 명우도령은 수행원들과 함께 말을 달려 이미 저만치
지나가 버린 뒤였습니다. 금영은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저 도령의 집은 어느 쪽입니까? 저분은 저번에 새로 오신 원님의 둘째 아들이지 않소. 이번에 명나라로 가신다는데.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느티나무 집에서 왼쪽으로 보면 나으리 댁이 있을 것이오. 사람들이 알려주었습니다. 금영이는 그쪽으로 숨도 쉬지 않고 달려갔어요. 도령의 집을 찾아낸 금영이는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으리를 뵙게 해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마침 사랑채 대청마루에 있던 원님은 밖이 소란하여 문을 열어주라 명했습니다. 어찌 이리 소란이냐? 나으리 송구하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려야 하겠기에 무례한 줄 알고도 문을 두드렸습니다. 명우 도련님을 보내지 마시옵소서. 간곡히 청을 드립니다. 명우는 이미 명나라로 가는 사절단에 합류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무슨 연유로 그런 말을 하느냐? 한양 가는 길이 험하여 도련님의 신상이 일그러져 있기에 소인, 송구함을 무릅쓰고 말씀 올립니다. 바라옵건대 소인의 말대로 해주시옵소서. 이번 일은 참판 어른의 추천으로 예조판서 나으리가 수락하신 일이다. 그 아이의 앞날에 큰 힘을 실어주실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뜻하신 일에 내가 나서서 길을 막을 수는 없다.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거늘 어찌 그리 말하느냐? 그때 하인 하나가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 아이는 이 동네에서 남에게 저주를 하는 아이로 소문이 났던 아이입니다. 뭐라? 저주를? 내가 감히 내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참으로 불초하구나. 원님은 금영이를 쫓아내라 이르고는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금영이를 눈여겨 본 이가 있었으니 바로 명우 도령과 금영이의 서신을 전달해주던 하인이었습니다. 하인은 원님에게 그 사실을 고하였고 원님은 신분의 차이가 나는데도 분수를 모르고 자기 아들을 만나온 금영이를 더욱 괘씸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온 것은 열흘이 채 지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한양으로 가기 위해 고개를 넘던 명우 도령은 산적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급히 말을 달려 도망치던 도령은 말이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지면서 목을 크게 다쳐 말을 못하게 되고 사지가 마비되는 처지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몇 년간 잠잠했던 마을은 순식간에 술렁였고 금영이는 몰매를 맞듯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었어요. 원님은 귀한 아들이 사람 구실을 못할 정도로 심하게 다쳐서 온 것을 보고 제정신이 아니었죠. 원님은 동네 사람들이 금영이가 저주의 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영이를 불러다가 문초하도록 했습니다. 네가 정녕 저주를 한 것이 맞느냐? 아닙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다리를 다친다 하면 다리를 다치고 집안이 망한다 하면 그 집 사람들이 정말로 거지가 되었다고 하던데 그래도 계속 거짓을 고할 것이냐? 거짓이 아닙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그런 말을 한 것이옵니다. 끝까지 거짓을 고하느냐? 네 눈을 보니 재앙을 불러오는 눈빛이로구나. 금영이는 억울했지만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금영이는
곤장을 맞고 옥에 갇혔으며 금영이의 부모도 저주를 내리는 자식을 두었다 하여 모두 노비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옥에 갇힌 금영이는 피눈물을 흘리며 혼자서 마음속 깊이 후회의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내가 괜히 입을 열어서 도련님이 화를 입고 우리 집까지 이런 화를 입게 했어. 강회에 가기 전에 논제를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면 도련님이 참판 어른의 눈에 띄지 않았을지도 몰라.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살고 계실까? 앞으로는 절대 남의 앞날을 말하지 않을 거야. 죽어도 다시는 말 안 할 거야. 몇 달이 지나 원님이 예정보다 이르게 다른 고을로 떠나게 되어 새로운 사또가 오면서 죄의 증거가 분명치 않은 죄수는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금영이는 이제 얼굴을 보면 뭐가 보이든 간에 꾹 참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웃으며 다가올 때 뒤에 잠재된 불행이 보여도 억지로 입술을 깨물며 웃어 넘겼어요. 금영이를 욕하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금영이를 완전히 떼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 집안의 앞날이 금영이의 눈에 비칠까 싶어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눈치를 살폈던 거예요. 어느 날은 장터에서 한 여인이 병든 남편을 데려와 금영이 앞에 앉히며 금영이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금영아, 내 눈으로 좀 받아오. 우리 영감이 오래 못 산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 그러하냐? 금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제게 묻지 마세요. 그러나 남편의 얼굴을 본 순간 이미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보였지요. 말하고 싶은 충동이 목 끝까지 치밀었지만 금영이는 어금니를 악물며 참아냈습니다. 그날 밤 혼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지요. 내가 말을 안 하면 그 여인은 준비도 못하고 더 큰 불행을 당할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말을 하면 또 저주라 욕할 테지. 이러한 갈등은 금영이의 가슴을 매일같이 후벼 팠습니다. 말을 하면 화를 부른다 하고 말을 안 하면 양심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영이는 결심을 더욱 단단히 했지요. 말하지 않는 게 나아. 나 하나 입 다물면 모두가 조용히 살 수 있어. 그렇게 금영이의 세월은 침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금영이는 어느덧 30을 넘겼습니다. 어릴 적에 입은 마음의 상처는 깊이 새겨져 말수가 적고 눈길조차 쉽게 마주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금영이의 검은 눈은 여전히 사람의 과거와 앞날을 비추어 내었습니다. 억지로 외면하려 해도 얼굴에 새겨진 운명이 마치 글자처럼 또렷하게 다가오는 걸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자신을 억누르며 끝내 말을 내뱉지 않았고 묻더라도 늘 아무것도 모른다는 대답만 내놓았어요. 덕분에 더 이상 저주하는 계집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게 되었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장터에서 장사꾼 하나가 기운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곁에 서 있는 사람들도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 친구 팔자가 사나워서 장사마다 망했지.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었다는군. 아직 나이가 젊은데 안 됐구먼. 안 됐어. 금영이는 그 사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순간 눈앞이 번쩍하며
그림 하나가 스쳐 지나갔지요. 분명 사내의 운명은 기구했으나 머지않아 기회를 붙잡아 크게 일어날 기운이 보였답니다. 지금만 버티면 반드시 빛을 볼 텐데 저대로 포기하면 평생 바닥에서 헤매겠구나. 금영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하지 않기로 했던 지난날의 다짐이 자신을 압박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죠. 괴롭힘을 피하려고 말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과는 달리 이번에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솟구쳤던 것이지요. 결국 금영이는 사내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곧 좋은 운이 당신 앞에 찾아올 겁니다. 사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금영을 쳐다봤죠. 당신은 누군데 그런 말을 하시오? 나 같은 놈한테 무슨 운이 있단 말입니까? 좋은 운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오. 당신의 팔자는 장마 뒤 햇볕을 꼭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내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며칠 후 그 사내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장사를 이어갔는데 뜻밖에도 큰 기회가 찾아와 크게 이익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것을 보고 금영이는 깨달았어요. 남의 불행을 예언하는 저주의 말이 아니라 꺼져가는 희망을 살려내는 말이 될 수도 있구나. 그 후로 금영이는 조심스럽게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의지를 잃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남편을 잃고 어린 자식들과 가난하게 살아가던 과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있었지요. 금영이는 과부의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크게 기쁘게 할 날이 곧 올 겁니다. 눈물로만 살지 마시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과부는 그 말에 다시 장터에 나가 작은 장사를 시작했고 어머니를 돕고 있는 착실한 첫째 아이를 지켜보던 어느 장인이 데려다가 제자로 길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한 번은 싸움판에 휘말려 망가져가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패가 망신의 그림자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한 줄기 빛이 보였지요. 금영이는 젊은이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당신은 칼을 쥐면 불 속에 뛰어드는 나방과 같은 운명이지만 붓을 잡으면 이름이 날 겁니다. 바르게 가면 크게 빛날 운명입니다. 그 말에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술과 주먹질을 끊고 글 공부에 매달리기 시작했지요. 몇 해 뒤 젊은이는 과거에 급제해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금영이는 자신이 보는 운명을 피해야 할 불행이 아니라 이끌어낼 희망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점점 분명하게 깨달아 갔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나 배신, 피바람이 보이면 혼자서 괴로워하고 또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실현되는 것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러나 불길한 것은 끝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금영의 삶은 빛과 어둠이 함께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지만 어떤 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등을 돌리고 혼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러한 아픔을 속으로 사귀며
금영이는 점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관상가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금영이의 삶은 이제 어린 시절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도망치지 않았고 사람들도 자기 말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금영이는 스스로 관상가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길에 무너진 사람을 보면 얼굴을 바라보다가 따스한 말을 해주었을 뿐이지요. 그런데 그 말이 삶을 바꿔놓는 일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장터 한쪽에서 시커먼 얼굴로 멍하니 앉아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장사꾼이라 했는데 몇 번의 실패 끝에 남은 돈마저 잃어버려 목숨을 끊으려는 생각을 품고 있었지요. 금영이는 그의 얼굴을 본 순간 불길한 먹구름 속에서 금빛이 어슴푸레 빛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보시오. 장사를 다시 시작하시오. 청년은 피식 웃으며 대꾸했지요. 빈주머니로 무슨 장사를 한단 말이오? 나는 이제 끝장이오. 아무 미련도 없어.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달 안에 뜻밖의 동업자를 만나게 될 것이오. 그 사람과 손을 잡으면 장사는 반드시 크게 일어납니다. 청년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물에 빠진 사람이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음이 흔들렸지요. 며칠 후 과연 장터에서 먼 친척을 만나 뜻밖의 도움을 얻었고 새 장사를 시작해 대성공을 거두었답니다. 그 청년은 해마다 금영이를 찾아와 큰절을 올렸지요. 아주머니 말씀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요. 금영이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일어난 것이오. 그 힘이 있었기에 운이 찾아온 겁니다. 금영이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새로운 의지를 다진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린 다음 찾아와서 인사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 한 사내가 금영이의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갓을 고쳐 쓰고 구겨진 도포자락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헛기침을 했지요. 여기가 신금영이라는 여인이 사는 집이 맞소? 금영이는 문틈으로 잠시 밖을 살폈습니다. 예, 제가 신금영이오만 누구신지요? 금영이는 문을 열었지요. 고개를 들어 얼굴을 똑바로 보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15년 전에 달빛이 어두운 날 밤이면 몰래 만났던 명우도령이 틀림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돌아 이제야 당신을 찾아왔소. 사내의 목소리에는 오랜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금영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신분의 차이가 있음에도 자신에게 진심을 전했던 바로 그 명우도령이었습니다. 도령이 한양으로 가는 길에 당할 화를 미리 알았지만 막을 수 없었던 그 옛날의 자신이 떠올라 눈앞이 아찔해졌지요. 도련님, 명우도련님. 금영아, 원님은 아들의 몸을 고치려고 전국 방방곡곡 마을과 유명하다는 산을 샅샅이 뒤져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 헤매었고 절마다 가서 치성을 드렸습니다. 10년 만에 드디어 명우도령은 차도를 보였고 회복한 후에 금영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명우도령은
오랜 병상 생활로 얼굴이 상하고 몸도 여위었지만 다정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도련님, 저 때문에 그리 되신 것 같아. 저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금영아, 그동안 어찌 살았느냐? 모진 세월을 어찌 견뎌내었느냐? 자신을 알아주는 명우도령 앞에서 금영이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놓여서였을까요? 무사한 모습을 보니 그동안 무겁게 누르던 죄책감이 덜어지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다 말하기 죄스러웠던 마음이 속으로만 쌓여오다가 이제야 본물처럼 터진 것이었을까요? 금영이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금영이와 명우도령은 밤새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날부터 명우는 금영이와 가까이 지내며 금영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금영이는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말하지 않고 힘들어서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들만 이야기해주고 있었지요. 명우는 어릴 적에는 금영이의 외모에 반했다면 이제는 그 통찰과 성품에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 다 혼기를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두 사람은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15년 전 서슬이 퍼렇게 금영이를 신문하라 호령하던 원님은 둘째 아들이 병상에서 일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며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두었지요. 명우는 주변 몇몇 고을에 사람을 보내 금영이의 부모도 다시 모셔와 근처에 살게 해주었습니다. 금영이와 부모님은 15년 만에 서로 만나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세월은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강물 같았답니다. 어느새 명우와 금영이의 머리에는 흰 서리가 내려앉았고 손등에는 굵은 주름이 깊게 패였지요. 사람들의 운명이 보이는 자신의 눈을 원망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분주히 관상을 보아주던 금영이의 모습은 이제 추억 속에 남았습니다. 혹시 신금영 어른 댁이 맞습니까? 맞습니다만 누구신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군요. 청년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선생님께서 관상을 봐주셨던 어느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용기를 주셔서 어머니께서 장터에 나가셨고 장인이 저에게 일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 말씀 덕에 저는 일을 배워서 지금은 제 가게를 차려 장사도 하고 제 발로 떳떳이 살아갑니다. 청년의 말에 금영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 네가 바로 그 아이였구나. 그리 잘 자라주었다니 기쁘구나. 청년은 준비해온 꾸러미를 내밀었어요. 작게나마 보답드리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의 삶을 일으켜주신 은인을 어찌 잊겠습니까? 금영이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요. 내가 한 건 그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곳으로 나가라고 한 말 한마디뿐이란다. 네가 스스로 이겨내고 네 길을 걸어간 거지. 이렇게 찾아와 주니 참 고맙구나. 그 청년 말고도 금영이를 찾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눈물과 한숨 속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웃음을 품고 돌아와 감사의 절을 올렸지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장터에서
좌판을 접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때 금영어른이 아니었다면 저는 벌써 세상을 등졌을지도 몰라요. 덕분에 제 자식들 배불리 먹이고 공부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고백은 봄비처럼 금영이의 가슴을 적셔주었답니다. 신금영은 어릴 적부터 남의 얼굴을 통해 과거와 미래, 죽음까지도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무심코 한 말이 자신과 가족에게 큰 화를 불러오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침묵하며 살게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가난한 이웃들의 관상을 보아주며 용기를 심어주던 금영은 훗날 자신의 말 덕분에 삶을 붙잡은 사람들이 찾아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금영은 과거의 죄책감을 내려놓고 세월이 안겨준 따뜻한 보답 속에서 평온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운명은 단순히 정해진 길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내느냐에 달려있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격려와 따뜻한 말은 언젠가 세월을 돌아 우리에게 큰 보답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선의와 진심은 반드시 빛을 발하게 마련이니까요. 여담야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사랑과 관심이 담긴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업로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꼭 다시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